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 28일 신속통합기획 선정 21곳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났죠. 근데 이번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시작 소식이 들립니다. 자, 1차에 7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죠. 신속통합기획은 102군데가 신청을 했었고요. 자, 이 지역 저 지역, 서울 안에 있는 이 빌라들의 그 상승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1차와는 다르게 2차는 보다 러프해졌거든요. 지난 5월에 발표한 재개발 6대 완화책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곳, 기대감이 높아진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공재개발 2차 선정 과정도 볼만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이 두 개는 2022년에 빌라값을 크게 올려놓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공공재개발 2차에 관련된 소식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장의 파급 효과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강의와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민간 재개발을 신청할 때 이 두 가지의 형식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공통적인 메리트는 뭡니까? 간소화입니다. 간소화. 빠른 절차, 진행,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혹은 신속통합기획 될 때까지 넣는 현장들이 늘어날 겁니다. 자, 이번에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시작이 됩니다. 오늘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대선 코앞에까지 공모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친 후에 22년 4월이나 5월 중에 18군데 정도 내외로 선정 계획이 있다. 18,000호 정도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죠. 자, 지난 1차 공모 때 70군데 정도가 넣었고요. 그 중에 29곳이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 개수만 해도 34,000호 정도인데 추가로 계속 공공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확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제 3차, 4차도 하겠구나. 신속통합 기획도 2차, 3차 가는 겁니다. 자, 이번 2차 재개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번 2차는 더 많은 참여가 예상이 됩니다. 70군데가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화가 되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 2차로 공모가 시작된 공공재개발 형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어떠한 메리트가 있을까?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용적률 법정 상한 120% 완화가 되는 거고요. 또 임대주택 기부 체납도 50%에서 20에서 50%로 완화가 되는 거고요. 또 관리처분 당시에 이제 공공시행자가 이제 관리처분 당시에 조합원 분담금이 산정이 되면 후에 원래 사업장들 민간정비 사업들 보면은 후에 비용 더 들어가고 했을 때 이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있고 이게 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보장,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에 산정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가 되고요. 또 상가 같은 미분양 비주거시설 정부가 매입을 지원해주는 지원책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유지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업 비용, 이주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저리로 빌려주고 또 기반 시설, 또 생활 SOC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지만 신속한 인허가 그리고 절차 간소화가 들어가서 통상 뭐 10년, 20년 걸리는 이 재개발 정비 사업이 10년이 아닌 그 이하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 신규 입주 물량이 바닥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죠. 일단은 세부담 높아졌고 또 레버리지도 거의 어렵고 대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이 많은 유동성들, 투자 수요들은 다른 방향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서울의 대체주택 시장에 많은 자본들이 22년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 특히 그걸 도와서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공공재개발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신청 지역들을 보면은 노후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지역이 상당수입니다. 상당수고 지금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재개발 규제가 완화가 됐어요. 정비지수 제도가 폐지가 됐고요. 2종 7층 높이 제한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호재로 작용하면서 웬만한 이제 빌라촌 그리고 정비지수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법정 요건만 어느 정도 갖춘 지역이라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형식이든. 그래서 지금 보면 노후도가 낮아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탈락한 지역들, 이번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지역들도 참여가 가능해요. 공공재개발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지역들 지금 진행하는 모토가, 사업지 모토가 공공재개발이든 신통이든 신청 계속해서 통과시켜보자. 뭐 요게 지금 주 모토입니다. 자,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탈락 지역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번 2차. 그리고 도시재생 지역도 참여가 가능해요. 원래 1차 때는 도시재생 지역은 참여가 불가능했는데 이번 2차는 도시재생 지역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속통합기획 보셨죠? 해제 지역하고 도시재생 지역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제 지역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된다.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저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2차 공공재개발 2차 공모도 도시재생 지역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탈락 지역들을 우리가 다시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탈락한 지역들이 동의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갔다는 건 얘기를 드렸고 이번에 좀 반대적인 얘기를 하자면 원래 이제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율이 10%였어요. 근데 이게 30%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락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게 거의 이제 신청 신통 기획이 최근이니까 동의율이 다 이제 3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다시 또 공공재개발 신청 무조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완화에 의해서 이 법정 요건이 굉장히 높아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얘기. 항상 이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3080 다 뭐가 문제였죠? 권리산정일. 이게 가장 민감한 얘기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전에 공공재개발 1차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 공모일이 권리산정일이 될 확률이 높다. 지난 걸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근데 예상대로 공모일, 공모공고일이 권리산정일로 이번에 확정이 되면서 다음에 3차도 마찬가지고 4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제는 공모공고일이 권리산정일이다. 공공재개발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속통합기획도 이번에 미리 얘기했죠.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등기가 나와야 등기가 나와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거기에서도 이제 면적 대지지분 18제곱미터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2차 같은 경우에도 후보지 선정이 되면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또 건축허가 제한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요. 중요한 얘기는 권리산정일이니까 다음 공모시는 해당 일자가 권리산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2차 권리산정일은 12월 30일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28일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발표하고 30일날 2차 공공재개발 공모 내리고 계속적인 이 도심 내에
공급, 의지,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타이밍을 잘 활용한다면 지금 자본이 갈 데가 없어요. 투자 수요가 투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돈이 돌 곳이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타이밍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활용하면, 자,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선정되면서 해당 지역에 시간이 좀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효까지 1월 2일이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해당 지역들은. 특히 어디? 공덕, A구역, 그리고 청파, 요런 지역들. 피 바로 그냥, 높은 금액.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속통합기획 보고, 노리고, 내가 투자를 선정하면 단기간에 피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요게 지금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1차, 2차 지나가면 돈이 돌 곳이 없으니까 사람은 모이겠죠. 돈도 모이는 거고. 그렇죠? 먼저 알아채는 분들이 또 짧은 기회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혜 지역 어떤 걸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자, 일단 정비지수제가 해제되면서 기존의 정비지수제 영향을 받아서 연면적 노후도 볼 때 이 노후도가 굉장히 낮았던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면적 기준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정비지수제가 빠지면서 이제 동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노후도가 낮았는데 높아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예로 성부 있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보면 좋고요. 또 최근에 신속통합기획 때문에 떴던 지역들이 있어요. 신청하면서 동의율이 높았던, 빠른 시간에 가장 먼저 신청했던 지역들. 거기는 또 이번에 공공재개발 2차 넣을 거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위 지역 있죠. 그런 지역들 보면 좋고요. 자, 법정 요건이 맞으면 서울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법정 요건만 맞으면요,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가리지 않고 계속 신청할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탈락한 지역들, 해제 지역들, 도시재생 지역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속통합기획 선정되면서 피가 높이 솟아오른 걸 우리가 봤거든요. 이제 수요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언제? 22년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대지지분에 대한 기준이 저는 좀 더 낮아질 거라고 봐요. 신속통합기획 2차 들어가면 이거보다 낮아질 거라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틈새거든요. 대지지분 18제곱미터 이하의 이 돈들이 돌고 피가 오히려 높게 거래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많이 했네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소식과 함께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수혜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제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민감한 문제니까요,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놀라운 부동산 노르베였습니다.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강의와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르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